근데 좀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처음 뵌 게 2000년에 봤잖아요. 2000년도에 딱. 그때 이제 제가 사과 어떻게 1년 하면서 그때 이제 저도 사과 모르고 이제 저가 이제 저가 천안 입장이거든요. 입장이 포도가 이제 많이 하는데 거봉 많이. 예, 거봉 저기죠. 거기 이제 가장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도시화되어서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서 사과 1년 이렇게 할 때도 사과는 쉽게 잘 안 익혀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2000년 딱 1년 하고 이제 포도로 2001년에 넘어왔는데 포도는 어릴 때 많이 봐서 그런가 실제 농사를 짓지는 않았는데도 이 거부감이 없다가 배우는데 그래서 좀 쉽게 배운 것 같죠. 어릴 때 많이 봐서 그런가. 사과는 좀 어려웠어요. 사과는 지금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니 근데 사과 나도 어려워요. 워낙 변수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포도에서의 재배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포도는 첫 번째는 착과량이죠. 예, 지금 최근에 보면 한 불과 4, 5년, 5, 6년 전만 해도 샤인머스켓이 엄청나게 가격이 좋았는데 올해 한 달인가 그 전에는 오히려 캠베럴리가 킬로그램당 단가가 샤인머스켓보다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아마 샤인머스켓이 많이 심은 것보다는 재배 면적이 많은 것보다는 착과량이 너무 많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품질이 낮아서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잃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품질과 연관 지으면 착과량이 제일 중요하고 아까 중간에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관수량도 밀접하다. 품질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장 저는 생각합니다. 물을 1번으로 잡은 식자를 아니 근데 착과량을 이기지 못해요. 착과량. 근데 이제 캠베럴리 같은 경우는 한 400g 정도만 된다면 거기에 달려있는 송이를 다 다뤄도 되는데 그게 송이가 커지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캠베럴리 농가분들한테는 송이수를 조절하는 말을 안 해. 송이 무게만 조절하셔야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캠베럴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데 샤인머스켓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 수량보다 한 2배 이상을 달거든요. 우리가 2톤, 300평에 한 2톤 정도를 얘기하는데 농가분들은 보통 300평에 한 3.5에서 거의 4톤을 달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렵다.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선결돼야 되는데 또 아쉽게도 그 부분이 가장 선결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농가 입장에서. 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착과량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과수에서 조기 착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착과량을 조절해서 수세를 이렇게 조정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착과량 가지고 수세 조절하는 게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상 기상이 이렇게 계속 오는 상태에서는 이 착과량이 아마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착과량은 모든 과수의 제일 1번이 착과량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수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수세 그러면 너무 정성적인 표현이라서 약간 좀 정량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수세를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잎색이나 잎 크기 가지고 하는데도 그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무 가변성이 커서 예를 들어서 잎이 좀 노릇노릇 했다가도 물이나 뭐 질소비를 비료하면 금방 파래지는 가변성이 너무 커서 좀 좋은 지표 같지는 않고 이제 포도는 제가 이제 농가분한테 교육할 때는 그 우리가 이제 포도 캠베럴리나 샤인머스켓 보통 이제 두눈 전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전 부위 거기를 직경으로 얼마나 할 거냐. 그래서 캠베럴리는 뭐 8에서 한 10mm 직경으로, 샤인머스켓은 11에서 13mm 이렇게 해서 수세를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 후배가 누군가 또 나타나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저 부분보다는 다른 지표가 더 좋다. 그러면 그때 바뀌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 수세를 얘기할 때는 농가분들한테 좀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 너무 정성적으로 수세를 적당히 유지해서 이런 건 좀 위험한 표현이 아닌가 오히려. 농업에서 이게 정량 표현하기가 참 애매해요. 네.
저는 이제 그 포도에 있어서는 그 지표를 쉽게 잡을 수 있었던 게 포도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캔베라리 품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개화기에 수세가 세면 꽃더리가 오거든요. 아 그러면 개화기 때 꽃더리가 안 오는 그 가지 굵기가 얼마인가 이제 그걸 가지고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2월 달에 전정할 때 그때 한 8에서 10mm 정도 되면 캔베라리는 꽃더리가 안 와요.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한 나무에서 신초가 3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11mm가 넘는다. 그렇게 꽃더리 오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꽃더리 발생률을 가지고 그게 이제 20% 이하 되는 걸 가지고 이제 그 지표를 삼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직까지는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정상적으로 잡으면 농가분들이랑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이 단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5대 과종을 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 박 박사님 말씀대로 정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내가 봐서는 포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런가요? 근데 다른 과수는 정량으로 이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정성적인 표현밖에 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 도장지가 많다 적다 가장 일반적으로 그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사실 뭐 숫자를 다 세리기는 그렇고 그죠? 물론 사과도 뭐 축지 굵기 또는 결과지 굵기에 따라서 몇 개 달아라 뭐 이런 그 정량적인 부분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것도 품종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우리 저 문 감독께서 포도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사과는 지금 우리나라 사과 품종이 굉장히 지금 다양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농업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 품종에 따른 정확한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일률적인 관리를 거의 하고 있죠. 품종이 달라도 재배법은 똑같다는 얘기시죠? 품종에 따라서 착과시키는 거, 전정하는 거, 시비하는 거, 물 주는 게 다 달라져야 되는데 농업인들은 그걸 그냥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과 산업이나 과수 산업이 조금 더 발전을 하려면 어느 과정이 됐건 품종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 교육하는 기관, 지도하는 기관 이런 데서도 품종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봐요. 물론 뭐 병해 중방제, 전정, 뭐 시비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가면 갈수록 품종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품종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재배 관리 기술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복숭아 같은 경우도 보면 조생종과 만생종의 어떤 그 특성 그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농업분들하고 같이 이제 교육할 때 이야기할 때 항상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농담 삼아. 처음에는 사실 농담 삼아인데 지금은 사실 진지합니다. 뭔가 하면 평균, 표준 이거 버리자.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표준 영농교 버리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야, 안 맞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벗어나야 된다. 벗어난 그런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복숭아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있거든요. 좀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그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저는 이제 노지 스마트 농업에 이제 조금 이제 현장에서 이제 노지 스마트 농업. 저희 옥천이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지구로 올해부터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내년까지 3년 동안 이제 하는데 제가 이 스마트 농업에 좀 꽂힌 게 한 3, 4년 전부터 스마트 농업에 좀 꽂혔어요. 뭔가 하면 우리 이제 기상 있잖아요. 기상제의 기상을 보고 이거 올해는 개화가 좀 빠르겠다, 늦겠다 뭐 이런 걸 우리 예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맞잖아요. 그죠? 잘 안 맞아졌어요. 안 맞아졌고 그걸 잘 안 맞아지는 어떤 그런 현상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위 시범 사업으로 각 농가마다 그 데이터 수집하는 그 시범 사업 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기상 환경이 우리 옥천 내에서도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쪽 A라는 면에 있는 농가와 B라는 면에 있는 농가는 같은 품종, 같은 수령의 그 복숭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개화 시기 차이가 거의 한 열흘 내지는 보름 정도 차이가 나 보니까 완전히 작업 이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더더구나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상이 이상 기상으로 우리가 정형적인 기상이 아니고 비정형적인 기상이 이제 그 중간에 딱 들어와 버리면 이 표준 평균의 어떤 그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진짜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지 스마트 농업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것도 참 매력 있다. 노지 스마트 농업에서 체크 포인트는 몇 가지 정도예요? 아니 저희들은 사실은 우리 이제 스마트 농업하면 무인화 자동화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무인화 자동화 쪽이 아니라 저희들은 데이터 센싱 쪽. 지금 우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지능청이 저는 제일 소중한 자료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기상 자료하고 토양 검정 자료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요한 보고라고 생각되거든요. 8만 대장경 못지않은 중요한 자료다 이를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기상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토양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나무 생육과 관련된 부분이죠. 신초 성장이라든지 엽 색이라든지 뭐 광합 성향이라든지 이런 그 지금 현재 이제 센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데이터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옥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한 거점 농가 모든 농가에는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각 읍면별로 한 3회 농가 정도씩 그래가지고 거점 농가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마 5천만의 어떤 재배 면율이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요런 고민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 기상 변화가 그걸 촉발시키는 것 같아요.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죠? 워낙에 차이가 많이.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말씀하실 때 이제 두 분 얘기가 이제 품종 특성에 맞게끔 재배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약간 그 부분에 살짝 약간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이제 품종마다 달리 한다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무슨 장기술이라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랫동안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기본 원리를 알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품종마다 달리해서 약간의 뭐 특이한 기술, 저는 이거 괜찮다고 봐요. 근데 거기서도 일반 농가한테 그 기술이 넘어가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량적 지표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거 넘어가야 돼서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측지가 몇 개 뭐 이런 거 지금 대략적으로 해놓으실 수 있으면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만이 그게 완성도가 낮더라도 누군가는 첫 발을 띄어야 되거든요. 누가 보면 엉성하더라도. 그래서 그러면 후배가 다시 그 발을 이어갈 거니까 제가 보면 최대한 지금 갖고 계신 노하우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좀 지표를 많이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그 지표를 가지고 특성으로 그 말씀도 중요한데 사실 그런 거는 각 과종별로 연구소가 있잖아요. 시험장이. 그렇죠. 이제 예. 거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지능청의 뭐 몫이긴 한데 지금 만약 그게 과정별로 많이 안 돼 있다면 지금 이제 경험 많으신 분이 좀 해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보완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사과도 어떻게 보면 사과는 지금 굉장히 큰 격변기를 겪고 있거든요. 세장 방출형에서 느닷없이 지금 다축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근데 우리 농업인들 이제 지능청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교수님들도 그렇고, 이제 지능청에서 먼저 시작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다축은. 오히려 지자체가 좀 많이 앞서갔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래서 너무 지금 급격하게 우리나라 여건 이런 각종 재반 여건 환경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지금 너무 급격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능청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고, 과연 이게 정확하게 정립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낮은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잘하는 분들도 잘하고 있고. 뭐 저희가 90년대 말에 M9 들어올 때도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확인하면서 보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두 개를 어떻게 보면 미리 다 검증을 하고 하는 게 맞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네. 농업은 현장에서 검증하면서 이게 확대해 나갈 그럴 분야가 아니라고 봐요.
정부 기관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나서 확신이 섰을 때 보급을 해야지. 지금 우리나라 농업정책에 나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정부 기관, 연구기관, 지도기관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은 대학 교수들이 하는 걸 딱 뒤따라가고 거기 서포트 해주는 그런 형태로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건 진흥청이 주도를 해야 될 부분들을 대학교에 많이 지금 뺏기고 있는. 물론 농촌진흥청 과거 그런 체계를 보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건 나도 알아요. 근데 그게 벌써 우리 농업 지도기관이 창설된 게 지금 수십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나라 농업이 이게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싶어요. 최근에 복숭아도 다축 재배 있었잖아요. 복숭아 쪽도 사과 못지않게 농가들이 이제 핫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그 관점, 복숭아를 재배하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그걸 접근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클 거다. 완전히 다른 관점,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을 우리 농가분들은 못 보시고 수확량이 많다, 품질이 좋다, 이것만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복숭아에서도 이제 여러 수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수정,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수형이 이제 기심자연형, 이본주의 기심자연형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그걸 응용해서 수형을 다양하게 구현하시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시점에 물론 이제 그보다는 조금 더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8m라는 수형 아시잖아요. 그 8m 수형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랬어요. 지금도 8m 수형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물건 참 좋게 이렇게 생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8m가 그 장점만 이제 보시는 거예요.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개장성이 되다 보니까 상단하고 하단하고의 그 상품성 차이가 상당히 큰데 이 8m 하면 그 차이가 확 줄고 크기라든지 당도라든지 뭐 이런 모든 부분이 굉장히 정형적인 그 평균화가 이렇게 상품화율이 그만큼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작업들, 신초 관리라든지 영양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에 맞는 그런 작업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거 8m 수영은 아니다, 못 쓸 수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실제로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그 다축도 마찬가지로 보여져요. 다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다수학의 어떤 그런 개념에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농산물은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다수학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게 전부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관점을 사실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다축의 결과가 그만큼 기존의 생산량보다 그 수형이나 이런 것보다 생산량이 많다라는 어떤 그런 거를 목표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농가분들 역시도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수학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이제 노동력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평면수용으로 가자.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기계 수학을 고려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평면수용을 가다 보니까 열간이 좁아져서 이제 수확량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뭐 수확량이나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노동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생략할 수 있는지 그런 면에서는 다축도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보고 진지하게 좀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충분히 기술적인 정립을 시켜놓고 거기에 또 사실 다축 재배나 이축 재배, 초밀식 재배가 안 되는 품종도 있어요. 사과도 보면은. 근데 이런 모든 품종을 다 거기다 다 적용을 시켜버리니까 아마 그건 이제 품종 검증 차원까지도 하네요. 네. 그 중에 이제 알맞는 품종이 선정이 되면 충분히 한번 또 그리고 이제 다수학도 이제 각 과종마다 1년에 적정 생산 수준이 있잖아요. 네. 이제 나는 이제 사과는 한 52만 톤 정도로 보거든요. 적정 수준. 우리나라 전체요? 그냥 내수용으로. 네. 근데 지금 이게 다축, 밀식, 초밀식
그래서 다수확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시장 혼란이 와요. 그러면 생산자는 정말 생산비도 건질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수확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다수확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사과 산업을 놓고 약 3만여 사과 농가들 소득 수준을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게 다수확으로 가는 게 맞는지. 물론 수영은 관리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는 건 맞아요. 그런데 너무 다수학적으로 치우치어서는 안 된다. 그런다고 해서 뭐 수출을 뭐 일정 부분 이상 수출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사실 그런 여건도 아니거든요. 뭐 우리나라 1년 사과 수출을 해봐야 5천 톤도 안 되는데 지금. 그 새로운 수영이라는 게 다축을 이제 홍보하고 보급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농가분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리트를 느끼게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지금 현재는 다수학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수학인데, 근데 사실은 다수학 했을 때의 문제점이 이제 많이 이제 노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숭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만성종이 그 색깔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면 예전 같은 그런 복숭아, 탐스러운 복숭아, 이 좀 만성종이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좀 큰 적당한 크기에 있는 그런 상품성 있는 복숭아를 이렇게 출하하는 분들 보면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원래는 복숭아 가격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농가분들은 엄청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와중에서도 당도 있는 복숭아, 적당한 상품성을 유지한 그런 복숭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좋거든요. 금년에 복숭아 5kg의 최고가 얼마 정도 시장에서 형성됐어요? 지금은 우리 이제 4kg 박스가 4kg 박스는 4kg 박스인데, 그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농가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게 한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그 정도 형성되면 우리가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원래는 약해요. 10,000원 이쪽 저쪽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기대 수준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 낮은 상태인데 실제로 그 우리 농가분들 그 낮다는 말은 10,000원 이쪽 저쪽에 출하하시는 농가들이 그만큼 많다는 말인데, 근데 우리 농가들이 기대하는 18,000원에서 2만 원보다도 훨씬 거의 배도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의 그 어떤 그 재배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쭉 보면 착과량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착과량이 많지 않습니다. 네, 착과량이 많지 않고 상품화율이 그만큼 높고, 우리 농가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그 부분을 선택을 잘 못하시는 부분이 다수학, 그러니까 착과량을 많이 해가지고 상품화율이 좀 낮아도 생산량이 수출을 물량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런 선택지 안 하고 착과량은 좀 적당히 하고 상품화율을 높여가지고 소득을 보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선택지, 그게 이제 그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저는 이런 기상 환경이 있잖아요. 이런 기상 환경이 그 고민을 좀 덜어준다고 봐요. 지금도 보면 뭐 다수학 생각해가지고 물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고생만 잔뜩 하시고 원래도 기대 이하로 소득을 올리시니까. 근데 좀 그냥 이상적이라면 이제 다수학 수행이 개발이 된다면, 그러면 이상적인 거는 다수학 수행이 개발된 상태에서 이제 재배 면적을 줄여야죠. 예, 왜냐면 다수학이 한다는 거는 노동력이 또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재배 면적을 뭐 기존에 몇 평에서 얼마 줄여서 그렇게 해서 아마 농가가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은 거의 큰 게 변하지 않지 않을까. 예. 과연 기존에 하던 분들이 과연 면적을 줄일까? 그런다고 해서.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금은 일부 고용 노동력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제가 한번 이런 계산을 해봤어요. 포도를 우리가 뭐 3월부터 10월까지 주 5일 근무한다 시고 하루에 8시간 근무했을 때 두 부가 몇 평 정도 할까? 제가 한 3,500평에서 4,000평 정도 할 수 있어요. 시간대별로만 따지면. 왜냐면 이제 포도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노동 시간이 가장 길어요. 사과가 170시간대고 그 언저리고 포도가 250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포도도 어떻게 보면 각 작업 단계별로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의치 않지만 현재 그 300평당 250시간을 기준했을 때 두 부부가 8시간 근무한다면 3,500평, 4,000평인데 그러면은 그보다 많을 경우 막 5,000평 되면은 수익이 늘어날 것 같지만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외부 고동력 많이 쓰면. 그래서 앞으로 농업은 외부 노동력을 쓰지 않고 자가 노동력으로 가능하면 해결할 수 있고 포도 같은 경우는 뭐 봉지수육이나 알속기 이 정도는 외부 노동력을 쓸 수밖에 없고 그 시기는. 근데 나머지는 자가 노동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모든 과정이 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적과하고 이제 포도는 봉지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과는 적과 적역 이제 수확 이때는 뭐 외부 노동력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포도에 아마 다른 가지도 비슷할 건데 포도에 있어서 작업 시간을 보면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수확이에요. 수확. 근데 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알속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수확이 가장 많거든요. 약 한 40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300평에. 근데 수확은 힘들다가 안 그래. 그렇죠. 네, 알속기는 그보다 적은데 이게 힘들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첫 번째는 수확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걸음걸음 처벅처벅 가면서 하잖아요. 착착착 가면서 이동하면서 하니까 피로도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알속기는 한 송이 하는데 한 1분 정도, 길게 한 2분은 고장이 서서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로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바로 현금화가 되니까 수확 작업. 그럼요. 네, 수학은 그래가지고. 일로 안 보죠. 네, 그래서 작업 시간을 좀 보면서 이거 이런 게 있었네 막. 아니 그리고 일의 농도 작업의 그 강도도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수확하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담는 거 운반하고 이런 건데 저 540병 있다고 했잖아요. MB 우리 그 알속기 하는데 우리 포기했어요. 알속기는 안 해요. 일부러 화진을 유반합니다. 화진을 유반해가지고 너덜너덜한 포도를 만들거든요. 이게 알속기 하는 그 하나하나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알속기는 수확하는 뭐 따가지고 상대도 안 닿는데 뭐 힘들어. 올해 사과도 10kg에 지난 금요일인가 서울 다락동에서 10kg에 최상품, 물론 뭐 최상품, 최고가는 별 의미는 없지만 23만 원이 넘었거든요. 열 발가락이 아니에요. 10kg에 23만 원이요? 23만 5천 원이가 나왔어요. 최고가가. 지난해도 아마 전 가격이 다 가격이 비쌌으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주석 무렵에 아리수 같은 경우는 진짜 아리수는 금덩어리. 안동 작년은 너무 특이한 케이스고 맞아요. 작년은 근데 뭐. 올해도 지금 그럴 상황이에요. 올해는 물량은 충분해, 수량은 충분한데 대과가 이런 기상 요건 때문에 지금 착색이 안 돼요. 상품이 착색이 잘 되고 좋은 과일들은 엄청나게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중하위품들은 정말 5kg 한 상자에 10,000원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차이가 나요. 강의하러 다니면서도 기상을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요. 기상 분석을. 전년도 기상,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상황. 그래서 그거를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우리 농업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노지에서 하는 이런 과수 분야는 우리만이라도 기상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시설 재배야 조금 그래도 영향을 덜 받으니까. 아니요, 이게 더 받아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 찍을 때도 물 관리를 엄청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만약 포도가 사과처럼 만일 비가림이 없었다면 이 정도로 강조 안 해도 되거든요. 자연강으로 먹으니까. 근데 비가림이 있어가지고 거의 못 먹어요, 자연강으로. 네, 그런데도 농가분들이 비 온다고 물을 안 주시네. 그러니까 애들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에도 좀 다소 좀 지장이 있고. 문세 식사를 안 하셔서 안 되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